네, 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오늘 이제 시험 앞두고 마지막 전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화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거제도 관련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중간고사 때와 유사하게 좀 개념 위주로 많이 출제를 했어요. 개념 위주로 했고, 그리고 오늘 선거제도 관련된 것은 개념만 갖고는 안 되고 직접 좀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지켜보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이번 주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죠. 특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사망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정치나 법 관련된 뉴스는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그 중에 오늘 뉴스 속 정치화법에서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찍는 시점이 목요일인데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와서 찍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 이게 뭔지 좀 다룰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은 하나만 뉴스 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상욱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는데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후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이번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다수결로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파기환송심이 에란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겠고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지금 앞서 배웠던 것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사법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관련된 걸 배웠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도 있고 해서 요거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지금 원심에서 상고한 내용을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린 내용이죠.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원심 재판부는 어디가 될까요? 원심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되겠죠. 지금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니까. 그래서 원심에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럼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판단한 부분 지금 그 발언 내용에 관련된 것이
무죄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데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할 때는 그 파기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제 거기 또 상고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또 상고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대법원에서 결정 난 걸 가지고 다시 또 상고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 갖고 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미 그 두 가지 지금 쟁점이 됐던 걸로 좀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형님에 대한 어떤 있었던 거. 그거는 이미 이제 무죄가 고등법원 선고가 났고, 무죄가 선고 났고, 그리고 이제,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이제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죄가 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뉴스를 정치법 관련해서 이렇게 바보면서 모르는 것 항상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화법 21강 선거제도 관련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보면서 PPT 자료와 함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조금 컴퓨터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제가 읽어줄 테니까는 혹시 핸드폰이나 조그만 패드로 보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경 쓰고 봐야겠네요. 그죠? 돋보기 쓰고 봐야겠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표에 나타난 갑국, 을국, 병국이 있는데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 추론 옳은 것. 자, 단 갑국, 을국에서 지역구 대표의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거구마다 뽑는 인원은 동일하대. 그쵸?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선거구에서는 2명 뽑고 어느 선거구에서 1명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동일하게 똑같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가 그리고 갑, 병국 모두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단위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정당 명부식, 즉 정당 이름 보고 거기에 투표지가 따로 하나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가령 갑국도 그렇고 을국도 그렇고 병국도 다 똑같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정당 이름 보고 찍는 걸로 하나 하고 그 지역구는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 거 그거 한 표 이렇게 2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갑국 선거구는 200개, 의석수 200개, 비례대표 100석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00, 200, 100석 이렇게 있네요. 그죠? 병국은 비례대표로만 300개 하네. 그러니까 병국은 지역구에서 지역선거 인물 보고 지역선거 하는 건 없고 아예 정당 투표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각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 제도는 소수당에 유리하다. 자, 어떨까요? 자,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자, 다 봤습니까? 네. 자, 먼저 답은 어떻게 될까? 나와버렸네 벌써.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약간 삐뚤어졌네 이게 여기가. 자, 을국보다 병국의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 원칙 실현에 유리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맞는 걸까요? 표의 등가성 하면 뭐 떠올라야 한다고 했지? 표의 무게라고 했었지, 무게. 그죠? 근데, 자, 비례대표는 가장 사표가 적다고 했었죠. 그죠? 사표가 가장 적고, 모두가 다, 지금 선거구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는 이 경우에 병국은 선거구 하나야. 하나에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당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동일하겠죠. 그죠? 표의 가치가 동일해. 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는 선거구가
정밀하게 어떻게 획정되었는지까지 안 나와 있어요. 가령 각국의 경우 선거구가 200개, 의석 200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지금 상대 다수 대표로 했겠지. 그지? 상대 다수 대표를, 다수 대표제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뽑는 걸로, 각 선거구에서. 그런데 그 선거구의 투표권자는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각국의 A라는 선거구는 100만이면은 각국의 B라는 선거구 뭐 한 100만에서 약간 비슷비슷해야겠지. 그치? 그래야 표의 등가성이 실현되는 거야. 근데 만일 저번에 배웠듯이 뭐 50만이다. 한쪽은 100만이다. 그러면은 표의 무게가 50만 쪽이 2배가 더 큰 거지. 그치?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각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 제도는 소수당에 유리할까요? 지금 대부분이 다수대표제로 한 지역구 선거가 훨씬 더 많죠. 200석이잖아. 그치? 비례대표는 정당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진입이 쉽죠. 그죠? 진입이 소수당에 유리해요. 왜? 사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적기 때문에 지역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1등만 하잖아. 그럼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자,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을국의 총 선거구 수는 100개야? 몇 개가 돼야 돼요, 이거? 몇 개인 것 같아요? 자, 선거구 수는 여기는 100개인데 의석수가 200개지. 그치? 그럼 2명씩 뽑았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100개에다가 뭐가 있어 또? 비례대표 이거 하나가 전체가 하나라고 했었지. 그치? 101개가 되겠다. 그치? 101개. 자, 그 다음 변국의 선거제도는 소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전혀 아니지. 그쵸? 이거는 아닌 거 바로 알아채야 되고요. 자, 각국보다 을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에서 각국보다 을국 지역구 대표에서 사표 발생률이 높을 것이다. 어때요? 잘못됐지. 그치? 지금 얘는 소수 대표제야. 을국은 2명 뽑았단 말이야. 2등까지도 돼. 그러니까 사표는 그만큼 적어. 그쵸? 그리고 각국 같은 경우가 사표가 제일 크겠지. 그죠? 이런 문제 정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이제?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우리 한번 복습해 볼 겸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쵸? 자, 지역구 의석수 지금 253개였지, 저번에? 지난 총선 253개였는데 거기다가 비례대표까지 했으니까 총 몇 개였어? 선거구가 254가 되겠지. 그치? 자, 대표 253, 지역구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의 경우는 이거 전체가 한 개야. 그치? 47명. 그러면 선거구 제도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선거 방식은 다수대표제, 상대다수대표제지, 우리나라는. 그치? 절대다수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다수대표는 1차에 다 안 나와버리면 2차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50% 안 나와버리면. 그쵸? 우리나라는 상대다수대표제였고. 자,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가 되겠습니다. 47명씩 뽑으니까. 자, 둘을 합한 선거구 수는 그럼 254개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잘 명심하시고요. 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한 개.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대통령 선거 용지 하나 갖고 하잖아.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자. 10대 의원, 11대. 여기 유권자 수가 다르네? 이런 거 눈여겨봐야겠지. 자, 투표율도 있어요. 투표율 80%, 60%. 자, 그에 따라서 득표율이 있고 의석률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대통령 선거를 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국민들이 A라는 대통령 후보를 한 45%가 지지했어. 45%. B라는 대통령 후보는 35%. 나머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누가 대통령 됐을까? A가 됐겠지. 그러면 A의 득표율은 얼마야? 45%. 45%. A의 의석률은? 의석 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의석이라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대표성, 즉 그러니까 얼마를 대표해?
의석률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석률로 치면 100%지 100%. 자리 하나밖에 없잖아. 대통령 자리 하나. 그 사람이 차지했잖아. 그치? A가 차지했잖아. 따라서 A는 국민 전체 100%를 대표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지지받은 건 45%밖에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고, 대표의 역설 문제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선거에서도 항상 발생하고요. 자, 이 나라는 다수 대표제로 지역 대표만 선출한대. 그지? 상대 다수인지 절대 다수인지까지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한 명 뽑는 거겠지. 그치? 지역 대표만 뽑는데요. 비례대표는 없고. 자, 그러면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10대와 11대 모두 10대와 11대. 자, 이것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고 다시 보세요. 자, 다 풀었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중대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했다? 어때요? 지금 다수대표제라고 했잖아. 그치? 다수대표제는 뭐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소선거구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선거구제. 자, 그 다음 10대보다 11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 수가 더 많다. 자, 10대는 1000만에 80%니까 800만 되겠네요. 그죠? 1200에 60 하게 되면은 얼마죠? 60%? 720인가? 72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0대가 더 많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권자 수는 더 많았지만, 그쵸? 자, 10대보다 11대 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근사치였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근사치였냐.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만 나고, 그치? 여기서는 이건 뭐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 모든 정당이 훨씬 더 적어졌죠. 그쵸? 모든 정당이 이 차이가 더 적어졌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어요? A는 여기서는 과대대표 됐다가 여기서도 과대대표네. 그치? 11대도 10대도 과대, 11대도 과대. 그리고 B 정당은 10대에서는 과소대표 됐어요? 과대대표 됐어요? 역시 과대대표 됐어. 의석률이 더 높잖아. 득표율보다. 그리고 11대에서는 역시 과대대표 됐네. 2%. 자, C정당은 무려 10%나, 그러니까는, 절반이나, 과소대표 됐고요. 여기서는 5% 정도, 과소대표 됐습니다. 여기도 과소대표, 1% 과소대표.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훨씬 더, 둘 간의 차이가, 모든 정당에서 다 줄어들었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대와 11대 선거에서 A정당과 B정당 지지자의 의사가 모두 과소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과대대표 된 거야. 과대대표. 자, 10대도 그렇고 11대도 그렇고 과대대표 된 거지. 과하게 대표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야. 과하게.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을 치면은 45%로 대통령 된 분이 국민 얼마를 대표해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니까 100% 대표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그쵸? 한 자리가 하나니까 100%란 말이야. 의석 하나니까 의석률 100%. 그치? 그러니까는 무려 65%나 더 과대 대표가 된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대와 11대 모두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그죠? 이거 자료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 수를 알아야겠지. 그치? 유권자 수가 고르게, 1대1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자, 이 정도도, 자, 다시 개념 복습해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지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수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한 사람만 되는 거야. 따라서 소선거구제랑 결합이 돼. 자, 근데 자, 소수대표제는 2인 이상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랑 결합되는 거야. 근데 자, 우리 책에서도 아까 나왔었지만은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소수대표제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수대표제는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며 때로는 2인 이상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제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역 선거에서도 바로 두 사람 이렇게 선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중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있었다고 했어요?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의원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2명에서 5명, 많게는 5명까지, 보통 한 2에서 4까지 이렇게 뽑는다고 했었죠. 그치? 꼭 기억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 얘기가 없으면은 보통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소수대표제 얘기가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일단 기본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문제 보면서 다수대표제에서 그러면 소선거구제와만 결합한다, 그리고 아니다, 중대선거구제하고도 결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수대표제는 무조건 소수, 그리고 소수대표제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이거를 그냥 소수대표제로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냥 같이 퉁쳐버린 거야. 그래서 아예 대선거구제만 결합하는 걸로. 자, 역시 3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대표성의 문제, 과대대표, 과소대표, 득표율, 의석률, 불일치 문제. 이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가 아니라 이렇게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예리하게. 일단 이렇게 한 3가지 차트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의석수, 율 이런 거 나와 있으면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 정치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많이 복잡하게 꼬아 놓을 수가 있고, 이걸 제대로 풀려면은 많이 꼬아 놓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에서 이거 더럽게 어렵게 이제 꼬아 놓고 하면은 이것만 갖고서 막 10분 걸리는 학생도 있거든. 그럼 다른 문제 놓쳐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풀고 이 문제 풀어야겠죠. 보통 뭐 20번 문제, 뭐 19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물론 이제 법 파트 들어가면 법 파트에서 더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민법 파트 이런 데서 많이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9번, 뭐 18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 10번 정도 나오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지금 각국 의회는 총 의석수가 몇 개래요? 300개지, 300개? 그치? 300개.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 총 의석수 계산하면은 300개 되네요.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뭐예요?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얼마? 그 지역구 득표율만 주어졌어요. 요것만 주어졌단 말이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대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 의석수는 있는데 비례대표 몇 석 나왔어? A부터 2단까지 몰라. 지금 알 수 없죠. 그죠? 모른단 말이야. 이것만 갖고는. 각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 수는 같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지역 선거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같다고 하는 것은 뭐로 뽑았다는 얘기야? 상대 다수 대표로 한 명 선출했다는 거지. 1등만 뽑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렇게 선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멈추고 역시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자, 잘 풀려요? 1번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역 비례대표 의석 수가 알아야겠네. 그지? 알아야겠지. 그 다음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는 소수대표제로 결정되었다. 이건 아닌 건 알겠네. 그죠? 왜? 위에서 의석수 같다고 했으니까는 이런 거는 뭐 틀렸네. 바로 알 수 있겠고요. 지역구 의석률은 A당. 비례대표 의석률 아예 안 나와 있는 건데 의석률까지 나왔지. 그치?
비율과 숫자의 문제는 사회문화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와 법도 그렇고, 가장 흔하게 많이 헷갈리게 하기 좋은 아주 소재예요. 비율을 묻는지, 숫자를 묻는지, 혹은 변화율을 묻는지, 심지어 경제에서는 퍼센트 포인트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개념,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넘어갈게요.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사표 수까지 나오네, 지역구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재빨리 옆에다가 차트 하나 더 이렇게 더 끼워 넣어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걸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단축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게 어려워지려면은 많이 꼬아놓을 수가 있거든. 그만큼 빨리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변별 문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도 나왔네 벌써. 자, 무려 5가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주어졌던 자료는 지역구 득표율 있었고요, 의석수 있었습니다. 의석수, 그리고 총 의석수가 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합계부터 보자면 득표율 100 나오지, 당연히. 100%. 의석수 200석이네, 그치? 이 나라는 지금 200석이고, 총 의석수는 300이고, 지역구가 200석이니까 당연히 전국구 의석수, 요게 비례대표죠, 그쵸? 비례대표는 몇 명이겠어? 총 100명 나오겠지. 100명 나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지역구 의석수가 있으니까 의석률부터 한번 보죠. 아까 위에서 나왔었으니까 의석률 어쩌고 하고, 그지? 자, 의석수가 70, 50, 30, 35,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석률은 35, 25, 17.5, 5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어려울 거 없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률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눈에 보이네요. 그치? 두 개의 차이가. 즉, 득표는 30%밖에 A 정당은 지역구에서 못했는데 의석은 35%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35. 그걸 숫자로 하면은 70석이 되는 것이고, 그치? 자, 마찬가지로 30% 똑같이 득표했어요. B 정당은 전체 선거구에서 다 집계를 해보니까 30% 득표했는데 차지한 의석률은 50석밖에 안 돼. 즉 25%밖에 안 돼. 오케이? 자, 따라서 과소대표 됐는지 과대대표 됐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쵸? 아까 앞에 했던 문제와 연결시켜서. 자, 그러면은 A당은 과대대표된 거고 B당은 과소대표된 거지. 그치? 자신이 득표한 거보다. C당 어때요? 17.5니까 과소. 얘는 7.5. 와, 대박 났다. 그치? 과대대표. 그리고 얘는 절반밖에 안 되네. 과소대표. 그쵸? 자, 그럼 이제 비례대표 남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국구 의석수를 알 수 있으니까는 지금 이게 200석이고 300석이니까 여기가 100석이 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100석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봅시다. 70 의석수로 봐야지 이거. 그러면은 100석이 남았으니까 30석이 되겠지. 그지? A 정당은 비례대표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비례대표에서 30%를 받아서 30석을 단 거야. 얘는 35석이 되겠지. 그치? 50석, 85석, 85에서 50 빼고, 얘는 25, 5, 5.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국구 의석수까지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100으로 떨어졌으니까는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치? 똑같이 전국구 득표율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총 의석 수 우리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총 의석률까지도 같이 해놔야 돼요. 총 의석률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럼 대략 계산해 보면은 5%, 얘는 20% 딱 떨어지지만 얘는 33.333, 얘는 28.5 몇,
13점 몇몇몇 이렇게 나가요. 그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총 의석률 갖고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총 의석률은 몇 프로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C당 정수로 떨어지죠? 2당 정수로 떨어지니까 C당과 2당의 총 의석률은 몇 프로냐? 이제 이렇게도 문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빨리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보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제일 단순하게 나온 거고 막 몇 개 막 더 섞거나 그래서 이런 걸 2개나 그려야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아니 지역구가 아니었지, 그치? 따로 했었지. 아까 했던 내용이고 이거 아닌 거 됐었고요, 그쵸? 자, 지역구 의석률은 아까 저걸 띄워놔야 될 것 같은데 A당 비례대표 의석률은 B당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쵸? 의석률 보면 되겠지. 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자, 사표의 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모르지, 그치? 왜? 어떠한 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아. 여기에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 수가 각 지역구마다 유권자 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볼까요? C당과 D당 지역구 의석률. 자,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17.5, 17.5. 그치? 얘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떨어지지만 얘는 의석률이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요런 문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여러분이 몇 번 풀어봐야 돼.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그 EBS 교재 산 사람 뭐 거기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EBSI 들어가면은 기출문제 뭐 한 몇 년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부분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널려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꼭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니네.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국과 을국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네. 아까 이런 오류가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지? 그냥 가겠습니다. 갑국은 1차 투표에서 A 35, B 40, C 25 득표율로 과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어서 C 후보를 제외한 A 후보와 B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2차 투표를 해서 그때는 B 후보가 역전했네. 그치? 역전했어. 자, 이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억나요? 저번에 배웠던 거? 무슨 제도야, 이거? 다수대표제 중에서 절대다수대표제. 2차 투표까지 가는 거죠. 과반이 없으면. 그래서 2차 투표에는 1, 2등만 남아서 하는 거야. 1, 2등만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실 키가 되는 건 누구냐면 C라고 했었지. C가 만일 저는 B를 지지합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C 후보 지지자들이 B한테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거 연합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 문제 때문에 넣었어요. 자, 을국은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만 택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에게 순위를 표시했대요. 모든 후보자에게. 즉, 손영덕, 이치원, 황성진이 나왔으면은 하나에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에만 순위를 매기는 거야. 1등 손영덕, 2등 황성진, 3등 이치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것을 1순위표를 종합한 투표 결과 A 후보가 1순위표 40, 35, 25 나왔단 말이지. 근데 과반이 안 넘어. 과반이. 그러니까 대표성이 떨어지지? 그쵸? 대표 역설 문제 발생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C 후보를 탈락시켜요. 똑같아, 탈락시키는 건. 근데 C 후보를 1등으로 찍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지? 그럼 그거는 이제 제껴야겠지. 그 사람들이 2위로 찍은 후보자를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셋 중에 C는 빠졌고, 그럼 나머지
C를 1등으로 찍었던 사람 중에서 2등으로 찍은 게 누구냐? 그걸로 다시 합산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A 후보가 당선되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호 투표제라고 합니다. 선호를 반영한 투표제. 뭐 실시한 나라는 많지는 않고요. 결선 투표제도 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알아놔야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빼먹었어요. 선호 투표제 얘기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나머지도 볼까요? 결선 투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란 말이 뭐였어요? 상대 다수 대표제랑 똑같은 거라고 했었지. 그치? 프린트로 나와 있지, 가로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 똑같은 거다. 혹은 상대 단순 다수 대표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자, 이거는 거꾸로 됐고, 얘도, 또 잘못됐고요. 다 잘못됐네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소선거구제는 상대 다수, 절대 다수가 있고, 절대 다수의 결선 투표제, 대표 역설은 해결했지만 선거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었었고, 여기 마지막 선호 투표제도 여기 있다는 거. 자,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이제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내용 정리도 할 겸, 핵심적인 내용 정리도 할 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봐가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수업 시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확보가 안 돼서 원래는 문제풀이를 꼭 항상 해야만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 저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개념 문제들은 사실 혼자서 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 꼭 뭐 어떤 문제집이든 다 문제 다 비슷해요. 정치와 법은 비슷해요. 단 이제 뭐 10년치 문제 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죠. 그런 거 혹시 하게 되면은 지난 한 5년까지 2015년도 이후 문제, 그것만 좀 푸세요. 그 이전까지 이전 거는 좀 범위도 많이 다르고 교육과정도 개편됐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들만 좀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볼 때 되면은 이제 시험 바로 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여러분 다시 또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한 학기 동안 참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하게 정말 이런 수업과 또 이런 수업 방식, 또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될 줄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2학기 때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2학기 때는 온전히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수업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관련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